류근환 장군이 어느덧 팔순을 맞았다. 장군은 잠시 정계에 팔을 들여놓기도 했지만 평생 군인의 길을 걸었다. 류근환 장군. 그의 80년 삶은 격동의 한국 근대사와 오롯이 함께했다. 특히 분단의 한반도, 오늘날까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민족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 80년 세월, 지난 삶의 신선스러움. 팔순을 맞은 오늘, 장군의 지난 역정을 회고한다. 류근환 장군은 1928년 충남 공주에서 항일운동가 류청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성장기, 류근환은 부친이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조부 류서구옹으로부터 한학과 충효, 청백의 가풍을 익히며 성장했다. 조부 또한 3.1 만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어 류근환의 성장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은 류근환은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정부 수립 후 류근환은 육군 사관학교 교도대에 입대한다. 이어 보병학교 갑종간부 2기생으로 입교해 교육을 받는다. 이때 민족의 비극 6.25가 터진다. 갑자기 전장으로 나가게 된 류근환은 후보생 신분으로 각 지구 전선에서 전투를 하던 중 1950년 9월 10일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그리고 3, 4단에 배치되어 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최전선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격전을 치른다. 휴전 후 류근환은 육군 첩보부대 행정처장, 분단 정보부대장, 한미합동공작대장, 일군 정보부대장을 거쳐 1969년 주월 군사정보부 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한다. 이때 류근환 대령은 적시 정보 수집, 선 정보 조성, 후 작전으로 한국군 전과에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주월 미군 사령부 정보부대와의 긴밀한 정보 협조로 양국의 공동작전에 공헌한다. (1970년) 귀국과 동시에 류근환 대령은 보병 제25사단 70연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군의 신망을 얻고 1971년에는 정보사령부 창설기획단장을 맡아 첩보부대, 군사정보부대, 제5연구소 등을 통합한 육군정보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때 초대 참모장을 맡은 류근환 대령은 군의 조기정보체제, 종합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정보병과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다. 1973년부터 2년여 육군본부 본부사령관으로 재임할 때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육군본부의 관리체계를 일신해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1975년 보안사령부 참모장 시절에는 국민의 원성을 샀던 대민기관 사찰 중지를 건의하고 각급 부대 지휘권 확립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 보안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이때 장군으로 진급하며 의미를 더했다. 1977년 2월 류근환 장군은 보병 제8사단장으로 보임됐다. 이 즈음 월남 패망과 더불어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을 밝히며 국내외적으로 안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8사단이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자주국방 화력 시범을 실시하게 된다. 1977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산부 요인 등 3,300여 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류근환 장군의 지휘로 실시된 화력 시범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이 화력 시범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77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모든 영화관에서 대한뉴스로 상영되며 국민의 안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1978년 류근환 장군은 정보사령관으로 보임된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1979년 12.6이 터지고 전국의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빠졌다. 류근환 장군은 이때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한 한미 양군의 긴밀한 정보 협조 체계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또한 정보 30년사를 편찬하는 등 군사정보 발전에 일조한다. 1981년 류근환 장군은 소장으로 급작스런 예편을 하게 된다. 12.12 신군부의 출연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 뜻하지 않게 군복을 벗게 된 것이었다. 그때의 심경을 장군은 이렇게 전한다. 더 군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남겨놓고 그것을 못하고서 왜 어떻게 해서 나에게 기회를 여기까지만 주고 마느냐 말이야. 조금 더 줬으면은 내가 정보병과 하나만은 번듯하게 정보보안사령부, 미국에 있는 것이 정보보안사령부거든. 그런 큰 기구로 이걸 발전시켜서 국가 안보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움을 가지고 정계로 가게 됐죠. 35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군을 떠난 류근환 장군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계로 발길을 돌렸다. 1981년 정계로 진출한 장군은 11, 12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역임하게 된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장군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징발법 개정, 방위산업육성법 제정, 수복지군의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의정 활동을 펼친다. 또한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위원장 및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을 맡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인식을 일치시켜 공동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한 페루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페루와 수교를 맺어 중남미에 진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시키고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우호 친선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 11, 12대 의원을 끝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장군은 1990년부터 한국가스공사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3년 퇴임한다. 이로써 45년 동안 걸어온 공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10여 년, 이제 장군은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쩍 부부만의 시간도 많아졌다. 1954년 신계선 여사와 결혼한 장군은 올해로써 결혼 52주년을 맞았다. 장군 부부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어느덧 자식들도 각기 가정을 이루고 있다. 장남은 의사로, 차남은 재미사업가로, 사위는 재미대학 교수로 일가를 이루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풍찬 노숙의 항일운동으로 건강을 잃고 41세의 젊은 나이에 타계한 부친.
부친이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은 했지만 장군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나라가 어려울 적에 국민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가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님 안 계시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내가 어렵게 지내본 일이 없어요. 장군은 또 작년 11월 9일 96세를 일기로 타계한 모친을 생전에 좀 더 편안히 모시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좀 더 좀 효도를 해서 오래 사시도록 할 건데 하는 그런 회한이 있지만은 그만치 오래 사신 것도 우리 분 중에서는 오래 사신 분 중에서 몇 장 가시는 분이에요. 특히 부부는 물론 자식들까지 전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모친의 소망이었다고 전한다. 35년의 군대 생활로 다져진 건강으로 유유자적하고 있는 장군. 그렇다고 완전히 일을 손에서 놓은 것은 아니다. 장군은 2000년 5월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장병이 다시 뭉친 정보동우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다. 여전히 체제 수호, 통일 성업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장군은 최선을 다해 군인의 길을 걸었으며 군인이었다는 것을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결과가 훌륭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는 나에게 아주 좋은 직장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준 학교이고 나에게 사람 살아나가는 방법과 올바른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똑바로 찾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크나큰 도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군은 아울러 뜻하지 않은 청계 활동은 체질에 맞지 않았다는 소회도 피력했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았어. 그래서 보니까 이거 정치라는 것이 무슨 흥정해가지고 이래서 삼당이 합당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삼당 합당 후에 그래서 이제 손을 떼게 됐죠. 그러나 장군은 자신의 80년 인생의 후회는 없다고 했다. 장군이 그동안 공직의 길을 걸으며 받은 충무, 무공 훈장 등 크고 작은 훈장을 고이 간직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사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리라. 쏜살 같은 세월. 강산이 8번이나 변했다. 언제였던가 전장을 누비며 호령하던 그 시절, 바로 엊그제 같던 일들. 그러나 항상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장군은 또 내일 일을 생각한다.